오케이. 그 뒤에 61쪽에 삼각형의 넓이 예제 4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예제 4번 조금 어려워요. 61쪽입니다. 4강에 61쪽에 예제 4번. 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공식을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n 플러스 n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PQ가 삼각형 ABC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네, MN은 여기 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거를 좀 미지수로 잡아볼 건데 AP의 길이를 A라고 잡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A라고 잡을게. 그러면 AQ의 길이 여기를 B라고 잡아야 되겠죠? 여기를 B라고 잡아요. 그럼 그 밑에는 뭐예요? 요만큼 3-A가 될 거고 그 밑에는 5-B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그럼 이랬을 때 코사인 BAC가 3분의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코사인 BAC가 3분의 1이다. 코사인 BAC가 3분의 1이면 그 넓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코사인 값이 있으면 코사인 값 가지고 뭐도 구할 수 있어? 사인 값도 구할 수 있고요. 또 하나 할 수 있는 게 코사인 값이 있으면 우리가 이 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이 변의 길이. 그치? 자, 여기를 x라고 놨을 때 혜지야, 코사인 법칙 한번 불러줘. x제곱으로 시작하는. x제곱은 그렇죠. 그럼 코사인 A가 지금 3분의 1인 거니까 여기다 3분의 1 들어가면은 이렇게 없어지고요. 그러면은 얼마야? 34에서 10 빼는 건가? 24인가요? 그죠? 그럼 x값이 얼마인 거예요, 지금? 2루트 6인 거지. 그치? 2루트 6이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차근차근 보면 선분 PQ가 삼각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라고 했잖아요. 요건 다시 말하면은 삼각형 APQ의 넓이가 삼각형 ABC의 넓이에 얼만큼이란 뜻이야? APQ가 ABC의 2분의 1을 차지한다 이런 말 아닌가? 맞죠? 근데 다하나 우리가 APQ 혹은 ABC라는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요 각을 기준으로 해서 2분의 1 AB 사인 세타 이걸로 구할 수 있잖아.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제일 기본 공식이 뭐야? 이거 그죠? 이걸로 구할 수 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APQ라는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죠. 맞니? APQ니까 APQ는 여기를 AB로 써야겠다. 그죠? 여기하고 여기니까. 그러면 ABC의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사인 A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얘한테 2분의 1을 하나 더 붙여주면 그러면 얘랑 둘이 같아진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은 양쪽에 똑같이 있는 것들은 날려버릴게요. 간단히 만들게. 이렇게 만들면 결국 AB가 2분의 3호 15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AB가 2분의 15. 자, 요런 걸 하나 얻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조건이 이제 요거. 삼각형 APQ의 둘레 길이와 사각형 PBCQ의 둘레 길이는 같다. 요거. 어차피 APQ라는 삼각형과 PBCQ라는 사각형은요. 이 PC라는 변을 공유한단 말이죠. 이건 같이 쓰고 있으니까 둘레 길이 구할 때 요거는 서로 지워버려도 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어디하고 어디를 같다라고 말할 거냐면 여기 더하기 여기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더하기 여기 더하기 여기가 같은 거 아니야? 민영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둘레길이하고 요렇게 생긴 사각형의 둘레길이 같대요. 근데 이 변하고 이 변은 길이가 어차피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 남아있는 변, 요 변하고 요 변의 길이 더한 게 요 변 더한 거랑 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대로 써보면 요거 빨간 거 두 개는 a 플러스 b잖아. 이게 뭐랑 같냐면 자, 3-a랑 x랑 5-b인데요. 우린 x값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3-a 더하기 2루트 6 더하기 5-b랑 같은 거예요. 그럼 싹 넘겨주시면은 2로 묶고 a 플러스 b, 이쪽은 8 더하기 2루트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a 플러스 b는 4 더하기 루트 6 이렇게 되겠네. 그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거하고 이거를 찾아가지고 결국 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PQ제곱을 구하는 거예요. PQ제곱. 근데 이 PQ제곱이라는 녀석은 APQ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써야지 구할 수 있는 친구잖아. 그치?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삼각형 APQ에서 자,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PQ제곱을 찾는 건데, 이거 뭐니 민영아? APQ에서 PQ제곱은 코사인 법칙 하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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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Q죠. 그죠? PAQ. 근데 그게 결국 3분의 1 아닌가? 그죠? 여기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찾는 게 나의 이제 목표인데, 지금 보시면 AB의 값 이미 알죠? AB의 값 이미 알아요. 이거 알고 있고요. 그럼 이제 뭐만 찾으면 되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값만 구하면 되는데, 이것도 구할 준비가 끝난 거예요. A 플러스 B 있고 A 곱하기 B 있으니까. 그렇지? 자, 그래서 이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어떻게 구하니? A 플러스 B를 뭐 해주고? 전체 제곱 때려주고 마이너스 2AB로 구하잖아. 이게 구하죠. 그죠? 근데 A 플러스 B 요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제곱하면은 16 플러스 8 루트 6 플러스 6이 요 놈의 제곱인데, 거기서 AB를 몇 번 빼요? 두 번 빼니까 15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5 두 배 빼니까. 그럼 결국 얘는 뭐가 되냐면 7 더하기 8 루트 6인가? 그죠? 7 더하기 8 루트 6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 식의 값은 7 더하기 8 루트 6에서 자, 여기 빨간 거 자리에다가 2분의 15 들어가면은 이 약분돼서 15고 3도 약분되니까 빼기 5가 되겠네. 그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2 더하기 8 루트 6 요렇게가 PQ제곱이 되겠네. 그럼 M값이랑 N값 보이죠? 답은 몇이야? 10 되는 거지. 10. 그치? 좀 복잡한 문제였지만 요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 밑에 문제들은 기본적인 넓이 문제들이라 좀 쉽고, 레벨 2로 가서 자, 레벨 2에서는 전에 얘기한 것처럼 조금 이제 좀 어렵지 않은 문제들, 레벨 2에서 풀만한 문제들 좀 풀고 지나가겠습니다. 63쪽으로 가서 64쪽으로 가서 64쪽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2번. 자, 64쪽에 2번. 요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일단 승현아, 외접원이 나왔으니까 뭐를 좀 써먹고 싶어요? 사인 법칙을 써먹고 싶은데,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는 마땅한 자리가 있을까? 지금 무슨 반지름이 얼마인지 알려준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뭐 AB가 지름인 것도 아니고, 그지? 그래서 외접원이 나왔지만 사인 법칙을 바로 쓰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은 외접원이 나왔을 때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까 특강 시간에도 있었는데, 외접원이면 그러니까 이 사각형이 지금 원에 외접하잖아. 원에 내접하잖아. 그럼 이 사각형이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 요거 있잖아요. 그죠?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 자, 그래서
요런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가 여기다가 AC를 그어볼게요. AC를 이렇게 쫙 그었을 때 AC를 쫙 긋고 여기를 여기 B라는 각 있죠? B라는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의미나 AC의 제곱을 이 ABC라는 삼각형에서의 코사인 법칙으로 표현한다면 어떻게 될까? 8제곱 플러스 2 곱하기 8 곱하기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똑같은 AC의 제곱을 우리가 이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으로도 표현할 수 있지. 다은이가 해볼까?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에서 AC 제곱은 뭘까요? 5의 제곱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자, 얼마라고? 그렇지. 파이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되겠죠. 파이 마이너스 세타. 자, 그러면은 이 파이 마이너스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면 우리 각변화 시켜버리면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 코사인이죠. 그쵸? 마이너스 코사인. 자, 그럼 내가 요 자리를 마이너스 코사인으로 바꿔주니까 여기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거 아닌가? 그치? 똑같이 AC 제곱을 나타내는 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요 놈을 잘 계산해 보시면 어차피 3제곱 3제곱은 날려도 되겠네. 그럼 64 마이너스 48 코사인 세타가 오른쪽은 25 플러스 30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78 코사인 세타가 이쪽은 39가 돼가지고요.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나오네요. 그쵸? 자, 코사인 세타가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고 나왔으면 이걸 이용하면 사인 세타도 구할 수 있죠. 혜지야, 코사인이 2분의 1이면 그럼 세타가 결국 몇 도란 얘기야? 그쵸, 60도. 3분의 파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걸 여기다 그대로 그냥 넣어보면요. 얘가 2분의 1이라는 얘기잖아. 얘가 2분의 1이면은 얘하고 이렇게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AC 제곱이 얼마냐면 73에서 24를 빼는 거니까 49죠. AC 제곱이 49니까 AC 길이 얼마예요? 7이거든. 그치? 그럼 된 거야. 우리는 마주보는 각과 변을 한 쌍 알았잖아요. 그치? 이렇게 마주보는 각하고 변이 한 쌍 완성됐으면 승현아, 여기서 그냥 무슨 법칙을 써주면 될까? 우리의 최종 목표는 외접원의 넓이 찾는 거야. 이건 사인 법칙. 그쵸? 그래서 사인 3분의 파이분의 얼마가? 7 AC의 길이니까 맞죠? 이 세타하고 지금 마주보는 게 AC 아니야? 맞죠? 그것이 2R과 같은 거 아닌가? 맞죠? 근데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죠? 그럼 2분의 루트 3을 양변에 곱하면 루트 3R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 R은 루트 3분의 7이 될 거예요. 그럼 원의 넓이가 얼마야? 요 놈이겠네? 그치? 3분의 49파이. 그치? 이렇게 될 겁니다. 2번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3번도 보겠습니다. 3번. 자, 3번 문제로 갈게요. 3번은 문제에서 이렇게 쫙 던져주는 정보 힌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문제를 딱 보자마자 세 변의 길이가 6, 80이에요. 무슨 삼각형이야? 대답 좀 해줘. 6, 8, 10이면 뭐야? 직각삼각형이지. 그치? 그래서 보자마자 C는 직각이야.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A, B의 중점을 P라고 했는데 얘가 직각삼각형인 것을 감안해서 본다면 이 P는 빗변의 중점이에요. 여러분, 빗변의 중점
빗변의 중점 뭔가 익숙하지 않아? 이거 뭘까요?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중점을 찍으면 맨날 그 지점은 외심이에요. 외심이 뭔데? 외접원의 중심이에요. 그럼 외접원의 중심인 게 뭐 어쨌다는 건데? 자, 외접원의 중심에서는 세 꼭지점에 이르는 거리가 무조건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PA와 PB와 PC가 다 같아요 라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치? 요런 생각들이 쭉쭉쭉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PA의 길이와 PB의 길이와 PC의 길이가 다 똑같은데 근데 AB 전체 길이가 12였잖아요. 그럼 결국 이거는 5란 얘기지. 그죠? PA, PC, PA, PB, PC가 전부 5라고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정보들을 쏙쏙쏙쏙 빨아 먹어야 돼. 자,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또 CP를 4대1로 내분을 했어요. CP를 4대1로 내분했는데 우리는 이미 CP 전체의 길이가 5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5짜리를 4대1로 내분하니까 그냥 길이가 4랑 1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자, 여기 CQ의 길이가 4가 되겠고 PQ의 길이가 1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세 점 BCQ를 지나는 자, BCQ를 지나는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R이라고 했네요. 그러면은 BCQ를 지난다 했으니까 여기다 선 하나 그어 놓게. 자, 요렇게 선을 그으면 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만 찾으면 돼. 자, 이것을 어떻게 찾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냐면 피타고라스를 쓰려면요. 봐봐. 자, 우리가 아까 PC랑 PB가 서로 똑같다는 걸 알고 있죠. PC하고 PB의 길이가 똑같아. 그럼 내가 P라는 점에서 BC로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수선 딱 내리면 이 지점에서 AB가 수직 2등분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러면 이때 생기는 요 삼각형은요. 요 삼각형은 요 변의 길이가 5고 그러니까 겉에 있는 큰 삼각형이랑 결국 닮음 아닌가? 그래서 나는 이 각의 코사인 값, 사인 값을 알까 모를까? 당연히 알아요. 그쵸? 왜냐면 요 각은 이 반대편의 요 각 B랑 어때요? 똑같은 거예요. PBC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맞죠? 그래서 요 각을 세타라고 하면 우리는 코사인 세타가 이 전체 삼각형에서 구할 수도 있는 거니까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 그쵸? 뭐 사인 세타는 5분의 3 이런 식으로 세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상태인 거야. 그죠? 자, 그럼 우리의 목표는 이제 BCQ를 지나는 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BCQ라는 삼각형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한 쌍이 필요해요. 각과 걔랑 마주보고 있는 변 한 쌍이 필요해요. 근데 이 BCQ라는 삼각형에서 우리가 각을 알고 있는 거는 요 세타밖에 없거든요. 그럼 무조건 세타라는 각하고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필요한 거지. 그럼 누구예요, 그 변이? BQ. 여기, 그치? 요 변의 길이만 딱 나와주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요걸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그치? 근데 이 BQ의 길이를 구하려고 보니까 이 BQ는요. CQB라는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 한번 돌리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지금 요 빨간 변 말고 나머지 두 변이 4하고 8이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각도 알잖아요. 그래서 자, BQ의 제곱은 4제곱 플러스 8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4 곱하기 8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어? 5분의 4였잖아. 그지?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이거 얼마야 이거? 16에다가 64니까 80 마이너스 5분의 얼마니? 5분의 64에다가 4 하면 얼마지? 256인가? 이게 돼요. 그죠? 근데 80이라는 게 5분의 100
5분의 400이니까 5분의 400에서 5분의 256 빼면은 144가 나오거든요. 5분의 144. 그러면 BQ는 뭐라는 거냐면 루트 5분의 12란 얘기네요. 그죠? 자, BQ 나왔으니까. 혜지야, 이제 뭐 하면 돼? 사인 법칙 돌리면 되겠죠. 그쵸? 자, 요거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목표했던 요 세타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나온 거잖아. 그래서 사인 법칙 돌립니다. 사인 세타분의 BQ가 요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요 2R과 같겠지. 그지? BCQ를 지나는 원의 반지름. 그러면 사인 세타가 루트 5분의 10이고요. 아니, 사인 세타가 아니. 사인 세타는 5분의 3이고요. BQ는 유리화시키면 5분의 12 루트 5니까 자, 5 날려버리고 약분시키면 4 루트 5죠. 4 루트 5가 2R이에요. 그럼 R은 2 루트 5. 그지? 자, R제곱은 얼마? 20. 그쵸? 이렇게. 그러니까 풀어보면 알겠지만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을 계속 이제 같이 써주는 건데 이게 그냥 무작정 쓰는 게 아니라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아, 얘를 찾으려면 뭘 써야 되고 얘를 찾으려면 뭘 써야 되고 이런 걸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그죠? 자, 넘겨볼게요. 넘겨서 65쪽 보겠습니다. 자, 65쪽에서는 한 문제만 풀어볼게요. 한 문제. 5번, 6번이 굉장히 어려워가지고요. 4번 문제만 풀게요. 4번. 자, 4번 문제는 한 평면 위에 4번은 생각보다 굉장히 쉬워 얘들아. 자, 금방 풀 수 있어. 자, 먼저 ACB를 지나가는 원의 넓이는 3분의 7파이이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러니까 보면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우리가 A랑 C랑 ACD구나. ACD를 지나가는 원의 넓이를 알려면 이 원의 반지름, 이 라지 R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찾는 방법은 무슨 법칙이야? 사인 법칙이니까 사인 법칙을 쓰려면 한 세트가 주어져야 되잖아. 그럼 이 3분의 파이하고 마주보고 있는 요 변의 길이를 찾으면 좋을 것 같죠? 요 변의 길이만 찾으면 될 것 같죠? 그죠? 그럼 요 변의 길이는 뭘로 찾을 수 있어? 코사인 법칙으로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코사인 법칙 돌려서 찾으면 되는데 근데 조금 생각해보면 결국 이 빨간 변 찾는 게 1차적인 목표잖아요. 근데 마침 이 각이 60도잖아요. 그러면 코사인 법칙 돌려도 되지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60도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수선 내려버리면 이거 특수삼각형 되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2짜리니까 여기가 1일 거고 여기가 루트 3일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옆에 나머지 변의 길이는 2가 될 테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 루트 7 되겠죠. 이렇게. 그쵸? 그래서 코사인 법칙 안 돌리고 수선 내려서 찾아도 돼요. 코사인 법칙 돌려도 되고. 자, 어쨌거나 DC의 길이를 찾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DC 찾았어요. DC 찾았으니까 사인 법칙 할게요. 삼각형 ADC에서 사인 법칙 하시면 사인 3분의 파이분의 방금 찾은 루트 7 요것이 2R과 같은데 그럼 또 2분의 루트 3 하면은 루트 7은 루트 3R이죠. 그러면 R은 루트 3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원의 넓이는 3분의 7파이다. 어때? 맞아. 그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은요. 니은하고 디귿은 자, 이렇게 생각해 볼게. 지금 여기에 요 A, B 이렇게 요걸 일종의 뭐 X축처럼 한번 생각해 봐요. X축처럼 생각했을 때 자, 니은은 뭐냐면 C를 AB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래요. 넘기란 얘기지, 그지? X축 대칭 하는 것처럼 넘기란 얘기야. C라는 점을 지금 C라는 점을 자, 이렇게 띠리리리리 반대로 넘겼어. 반대로 넘겨가지고 여기다 점을 잡고요. 이 놈을 C 다시라고 볼게요. 그럼 대칭 이동한 점을 C 다시라고 하면 C, C 다시의 넓이는 3 루트 2다 라고 했는데 자, 이거는 택도 없습니다. 왜? 여기가 지금 30도 아니야. 여기가 30도면은 요 삼각형 특수삼각형이잖아요. 다은아, 특수삼각형 몇 대 몇 대 몇이지? 제일 짧은 데부터
1대 지금 요렇게 돼가지고 여기가 30도짜리 삼각형이 떴단 말이야. 세 변의 길이의 비율이 몇 대 몇 대 몇이냐고. 1대 루트 3대 2잖아. 그치? 근데 지금 2에 해당되는 변이 3이에요. 그럼 여기에 실제 길이는 3의 절반이니까 얼마야? 2분의 3이지. 그럼 여기 밑에도 대칭시킨 거니까 당연히 2분의 3이지. 그러면 CC'의 길이는 몇이 맞아요? 3이 맞지. 3. 근데 지금 3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틀렸죠. 그죠? 3이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도 연결되는 내용인데 직선 AB 위의 점 P에 대해서 CP 플러스 DP의 최소값은 루트 19다라고 했는데 이거 여러분 기억나나요? 옛날에 막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막 이럴 때 X축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뭐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 있는데 내가 A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X축 한번 찍고 B까지 가는데 이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썼죠? 그죠? A나 B 둘 중에 하나를 대칭시킨 다음에 이렇게 반대쪽으로 이렇게 대칭시킨 다음에 그 대칭시킨 점이랑 반대쪽에 있는 점을 어떻게 해? 그냥 이걸 그냥 쭉 연결하는 거죠. 쭉 연결했을 때 그 빨간 선이 X축하고 닿는 요 지점이 이제 최단거리를 만드는 P가 되는 거죠. 실제 이동 경로는 요렇게 오는 거고 여기서 여기 찍고 요렇게 가는 거야. 그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도 우리가 이미 C라는 점을 대칭시켜서 C'를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저 반대쪽에 있는 D라는 점에서부터 그냥 C'까지 쭉 그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최단거리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D에서 여기를 찍고 여기가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P가 되는 겁니다. D에서 여기를 찍고 요렇게 꺾어서 이렇게 가는 게 실제 이동 경로가 되는 거고. 근데 그 길이는 이 길이랑 같잖아. 그래서 우리는 여기 길이를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 길이는 어떻게 찾을까? 요렇게 찾는 게 좋겠다. 여기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직각삼각형을 하나 만들어버려.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버리면 그럼 아까 전에 우리가 여기 길이가 2분의 3인 거 알고 있었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2분의 3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길이가 1대 루트 3대 2에 의해서 여기 길이가 2분의 3 루트 3이에요. 그럼 그대로 여기가 2분의 3 루트 3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전체 길이는 2랑 2분의 3 더했으니까 얼마야? 2분의 7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2분의 7하고 2분의 3 루트 3 가지고 뭐 하면 돼요? 결국 목표는 이거 찾는 거 아니야. 그죠? 그지? 그러니까 얘네 둘 가지고 피타고라스 돌리면 돼요. 그죠? 피타고라스 돌려보면은 4분의 49 더하기 4분의 27이 돼가지고요. 4분의 73인가? 76인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19 나오잖아. 19. 그럼 루트 19 맞죠? 3번. 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번이었고 그 다음에 66쪽. 자, 66쪽에 있는 문제는 66쪽입니다. 66쪽에 있는 문제들은 7번, 8번, 9번 세 문제 다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세 문제 다 한번 풀어볼게. 자, 7번부터 볼게요. 7번은 여러분들이 이제 요것만 딱 눈치채면 되는데 요거를 눈치채는 게 쉽진 않은데 봐봐. 코사인 제곱 B랑 사인 제곱 C랑 더해서 1이래요. 근데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늘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는 식이 하나 있잖아. 사인 제곱 플러스 코사인 제곱이 1인 거. 근데 그게 성립되려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각도가 같아야 되죠. 근데 지금 요거는 하나는 B고 하나는 C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 밑에다가 요런 거 하나 써봐. 얘가 코사인 제곱 B니까 자 사인 제곱 B 더하기 코사인 제곱
B 하면 이거 당연히 얼마예요? 당연히 1이겠죠. 그러면 이게 성립하는데 이것도 성립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면 결국 생각해봐. 자, 이 두 식이 동시에 성립을 한다는 건 사인 제곱 C하고 사인 제곱 B가 어떻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사인 제곱 B하고 사인 제곱 C가 같다는 것은, 자, 이게 둘이 같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인 B하고 사인 C가 그냥 같거나 아니면 서로 부호가 반대인 상태로 같거나, 이 둘 중에 하나죠. 그지? 근데 여러분, 사인 값이 서로 부호가 달라지려면 적어도 이 두 각 중에 한 각은 180도를 넘어가야 되지 않아요? 그죠? 사인 값이 음수가 나오는 거는 파이를 넘어가서잖아. 그러니까 삼각형의 세 각이라면 이런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요. 그러면 결론은 사인 B하고 사인 C는 같은 겁니다. 그죠? 사인 B하고 사인 C가 같으면 이 B라는 각이랑 C라는 각이랑 같다라고 받아들여도 될까? 자, 물론 각이 다르지만 사인 값이 같을 수 있어. 뭐 예를 들면 사인 60 같은 거는 뭐랑 같아요? 사인 120이랑 같잖아. 그치? 요런 게 있을 수 있어. 근데 만약에 B하고 C가 얘네 둘처럼 더해가지고 180이 되는 관계라면 이것도 역시 삼각형의 내각이 될 수 있나? 그럴 수 없잖아. 그러면 B, C는 이런 경우도 아니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제 빼박 B라는 각과 C라는 각은 어떤 거예요? 그냥 똑같은 각인 거야. 그쵸? 그래서 결론은 각 B하고 각 C가 똑같은, 각 B하고 각 C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지? 그러면 각 B하고 각 C가 똑같으면은 코사인 C는 코사인 B랑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얘네 둘이 더해가지고 1이 나왔다는 건 코사인 B가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그러면 B라는 각은 몇 도예요? 60도인 거야. 그지? B는 60도인 거야. 그럼 B가 60도면 C도 몇 도야? C도 60도네? 그럼 무슨 삼각형이야? 정삼각형이네. 정삼각형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에서 이제 요 변의 길이하고 요 변의 길이 이렇게 따로따로 알려줬는데, 결국 정삼각형이니까 얘네들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 같아야 되니까 n제곱 마이너스 2n과 n 플러스 4는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4가 0이니까 자, 1, 4에 풀마 하시면 n 값은 4가 되겠죠.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4밖에 안 돼요. n 값이 4면 요 한 변의 길이가 지금 8인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삼각형 ABC는 한 변의 길이가 8인 정삼각형이다. 그죠? 우리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뭐 간단하게 4분의 루트 3 a제곱 알고 있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16 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였다. 자, 내려가 봅니다. 8번 한번 가볼게요. 8번. 나가죠. 나갈 수 있어. 두 문제 하고 빨리 나가야지. 자, 8번 문제는 넓이가 4인 사각형이 있는데 두 대각선 AC, BD에 대해서 AC 더하기 BD는 10이에요. 넓이가 4인 사각형이 있는데 대각선의 길이의 합이 10이고 얘네 둘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가 30도예요. 이 문제를 딱 읽어보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의 넓이 구할 때 이런 방법 있죠. 이쪽 대각선이랑 이쪽 대각선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 구하는 방법 있죠. 그죠? 이 두 대각선의 길이를 뭐 여기를 뭐 m이라고 하고 여기를 n이라고 하면 m과 n 사이의 각도 세타에 대해서 2분의 1 mn 사인 세타, 이게 이 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아니야.
그지? 자, 그러면 요 놈의 넓이를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두 대각선이 이루는 예각의 크기는 여기다 그랬으니까, 자, AC,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BD 그리고 사인 30도 이렇게 하면은 넓이 4가 나온다 이 말 아니야. 그죠? 문제에서 넓이가 4인 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사인 30 이것도 2분의 1이니까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 합치면 4분의 1이죠. 그럼 양변에 4 곱하면 AC 곱하기 BD가 얼마예요? 16인 거예요. 그죠? 16. 그지? 그럼 AC 곱하기 BD가 16이고 AC 플러스 BD는 10 이렇게 되죠. 아, 그럼 뭐 끝났네. 자, 더해서 10 되고 곱해서 16 되니까 얼마야? 더해서 10 곱해서 16 2하고 8이지. 그죠? 2하고 8. 근데 BD가 더 길다 그랬으니까 BD가 8이고 AC가 2인 거예요. 그럼 끝났지. 그럼 답은 4번. 그죠? 쉬운 문제고요. 자, 내려가서 9번 봅니다. 자, 9번에서는 BC의 길이가 2인 삼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삼각형 ABC의 넓이는 이라고 했는데, 자, 이 문제에서는 가조건을 보고 이런 생각을 해볼까? sin A 대 sin B가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이거 지금? sin A에다가 루트 2를 곱했죠? 그러면은 여기가 1이어야 되고 여기 뒤에가 루트 2여야지, 그치? 그래야지 내항이고 외항이고 곱했을 때 이렇게 되겠지. 자, 근데 여러분 사인 법칙 하면서 자, 그러면은 요렇게 됐을 때 이게 A 대 B의 비율과 같았다는 거 기억나나요? 그러니까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세 변의 길이 A 대 B 대 C의 비율이랑 같았었잖아. 그래서 요게 1대 루트 2라는 거지 지금.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삼각형의 그 변의 길이들을 소문자로 표현하면 얘는 지금 B제곱이잖아. B제곱이 C 곱하기 A하고 같아요 이런 식인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얘기해준 이 BC라는 변이 이게 소문자로 따지면 누구예요? A죠, A. A가 2란 얘기죠. 근데 A 대 B가 1대 루트 2라고 그랬으니까 A의 길이가 2면은 B의 길이는 뭐야? 2 루트 2 아니야. 그치? 그러면 A 나왔고 B 나왔고 이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C도 나오겠네. 자, 8은 2C가 되니까 C는 4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다 찾았어요. 그럼 이 세 변의 길이를 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으면 되겠네. 그죠? 그럼 넓이 찾을 때 그냥 이렇게 해보자. 이거 하나 구하는 거예요. 코사인 A를 구하면 그 코사인 A를 이용해서 사인 A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사인 A가 있으면 두 변의 길이랑 사인 A 있으면 넓이 나오잖아. 그치? 그래서 자, 코사인 A부터 구해보면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그러면 BC가 나와야 되니까 8 더하기 16 빼기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아니다, sorry. 자, 분모에 2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4가 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빼기 4가 되나? 여기 맞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가 20이고 분모는 얼마니? 16 루트 2인가? 그지? 그러면 4 루트 2분의 5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코사인 값이 4 루트 2분의 5면은 그리세요. 코사인. 자, 4 루트 2분의 5. 자, 여기가 4 루트 2, 여기가 5니까 피타고라스 돌리면 여기는 루트 7 되죠. 그치?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사인 A의 값은 얼마인가요? 4 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자, 그럼 sin A 값이 있으니까 결국 그럼 이 sin A라는 각을 기준으로 양 옆에 있는 변이 누구랑 누구예요? B하고 C가 되겠죠. 그죠? 이 A라는 각하고 마주보는 애가 소문자 A니까 마주보는 애 말고 나머지 두 개가 양 옆에 있는 변이잖아. 자, 그래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해보면 얘는 2분의 1 곱하기 2 루트 2 곱하기 4 곱하기 4 루트 2분의 루트 7 이렇게 되겠네. 그럼 루트 7이 안 주어지니까 답은 루트 7이겠지 뭐 2번. 그죠? 네, 이렇게 해서 4단원에 있는 레벨 2 문제들 중에 크게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우리가 끝내봤고요. 그럼 이제 5단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수열이다. 수열이 나왔다는 건 수원이 거의 끝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수원. 수열만 하면 이제 수원 끝이에요. 자, 여기 이제 등차 수열하고 등비 수열인데 등차 수열에서는 공식 정리 좀 해볼게. 자, 등차 수열하면 일단 일반항이 뭔가요? A 플러스 n-1 D 이게 일반항이죠. 그쵸? 이게 일반항. 그래서 A는 당연히 첫 항을 말하는 거고요. D가 뭐예요? 공차. 그쵸? D가 공차. 네. 그래서 요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이고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뭐였나요? 두 개가 있는데 2분의 A였어 N이었어?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A라고? N이야 N. N 괄호 A 플러스 L. 자, 요것이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의 어떤 원래 모양이에요. 원래 모양. 첫 항이랑 끝 항을 더한 다음에 항의 개수 곱해주고 나누기 2 하는 거. 그지? 이게 원래 모양인데 여기서의 이 L이라는 것이 이제 끝항입니다. 끝항. 끝항인데 우리가 SN이라는 거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L이라는 것은 n번째 항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죠? 그럼 방금 전에 요게 n번째 항을 나타내는 시간이야. 그럼 이 L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도 되겠지. 그래서 요 자리에다가 이제 요것을 싹 집어넣어주면 그럼 우리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두 번째 공식이 나오는데 자, 이렇게 돼가지고 A가 하나 늘어났죠. 그래서 2A 플러스 n-1D 요렇게가 등차 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이다. 그리고 또 등차 수열하면 같이 또 이런 거 있죠. 만약에 A, B, C 세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러면은 뭐 생각나? 등차 중앙 생각나요. 등차 중앙. 등차 중앙 어떻게 하는 거지? 가운데 거에다가 몇 배? 몇 배? 2배. 가운데 거에다 2배 해주면 양 옆에 값의 합과 같은 거지, 그치? 네,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 아니라 등차 중앙,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우리가 등차 중앙식을 쓸 수 있는데 이건 이렇게 생기는 식이죠. 이렇게. 요 정도가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에서 필수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바로 다음 페이지의 문제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의 문제 보시면 예제 1번. 자,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이 있는데 가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보다는 an 플러스 1이 더 크대요. 혜지야,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공차가 양수인 거죠. 그죠? 점점 커져야 되니까 공차가 양수인 거예요. 그런데 모든 항이 정수라고 했잖아. 그러면 그 공차는 양수이면서 정수일 거 아니야. 그럼 한마디로 뭐야? 자연수. 그렇지. 양수면서 정수니까 자연수인 거야. 공차 D는 자연수예요. 자, 그 다음에 나에 지금 이런 식이 나왔는데 그대로 한번 가볼게. A3이라는 건 A 플러스 몇 D예요? 2D죠. 2D. 그치? 아까 일반항식 생각해보면 얘는 A 플러스 2D. A5는요? A 플러스 4D. 그치? A2는요? A 플러스
D 이거잖아. 그치? 그럼 요 세 가지를 이제 요 식에다 그대로 집어넣으면 A 플러스 2D에다가 A 플러스 4D를 곱하고 이것은 A 플러스 D를 제곱한 다음에 3 더한 거랑 같습니다. 이렇게 되죠. 자, 전개시킵니다. 전개시키면 A제곱 더하기 6AD 더하기 8D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D 더하기 D제곱 플러스 3 이렇게 돼요. 그럼 똑같은 거 뭐 있어? A제곱 날려. A제곱 날리고 나머지 것들을 넘기면요 4AD 플러스 7D제곱이 3이다 이렇게 되죠. 야, 이거 뭔가 굉장히 별로 뭐야 이게. A도 못 구할 것 같고 D도 못 구할 것 같고 그죠? 이상한 식이 하나 나왔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까 찾아놓은 정보가 D가 뭐였어요? 자연수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D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돼요. D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4A 플러스 7D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게 3이잖아. 어쨌거나 D가 자연수니까 이 자연수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서 3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D가 될 수 있는 값은 뭐밖에 없을까? 자연수들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무조건 정수잖아. 그치? A도 정수, D도 정수니까 이게 다 정수예요. 그러면 자연수랑 곱해가지고 3이 되는 경우는 얘가 1이고 얘가 3이거나 아니면 얘가 3이고 얘가 1이거나 이거밖에 없지 뭐. 자,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 D가 1이면 자, 여기 D 자리에 1 들어갔을 거 아니야. 그럼 4A 플러스 7이 3이 되는 거니까 이때 A는 얼마예요? A는 마이너스 1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1과 D1 자, 요런 조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D가 3이에요. D가 3이면은 얘가 지금 4A 플러스 21과 같은 거니까 이때 A는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자 요런 조합이 하나 나와요. 이렇게 두 가지 조합이 있죠. 자, 그럼 요 경우에 여기서 A10을 구하면 뭘까요? 여기에다가 얘를 몇 번 더하는 거야? 9번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에다가 9 더하는 거니까 얼마예요? 8이죠? 자, 요 경우라면 A10이 뭐가 될까요? 요 놈에다가 요거를 9번 더하는 거니까 22가 되겠네. 그치? 22. 네. 그래서 요렇게 두 개를 더해가지고 답은 30 이렇게 되겠다. 그치? 네. 등차 수열 문제였고요. 자, 거기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 2번 한번 봐봐 얘들아. 2번 2번 보면 모든 항이 자연수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A, 공차를 D라고 했어요. 근데 요런 게 나왔네요. 자, 이것도 앞에 위에 이제 예제 풀었던 것처럼 전부 A하고 D로 다 바꿔보자. 그러면 얘는 A 플러스 D고 얘는 A 플러스 3D, A 플러스 5D, A 플러스 7D죠. 그럼 A가 일단 몇 개야? 4개. A가 4개 있을 거고, 자, D가 몇 개인지 세봐요. D 1개, 3개, 5개, 7개입니다. 몇 개야? 1개, 3개, 5개, 7개. 16개. 그러면 이 4A 플러스 16D가 160인 거예요. 그러면 A 플러스 4D가 40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띵 생각하면 돼. 뭐 쓰라는 거야? 지금 같은 상황에 A 곱하기 D의 최대값을 물어봤어. 혜지야. 그렇죠. 산술기야 쓰라는 거. 산술기야. 맞죠? 모든 항이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A랑 D는 전부 다 자연수일 거예요. 그러면 자연수끼리의 합이 고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곱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자, A 플러스 4D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대로 산술기하를 때리면은 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A 곱하기 4D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은 이 안에 있던 4가 앞으로 튀어나오면서 얘는 4 루트 AD 이렇게 되겠네요. 그런데 A 플러스 4D의 값이 40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40 부등호 4 루트 AD. 그럼 4로 나눠주면은 10
부등호 루트 AD. 자, 제곱해버리면은 AD는 100. AD의 최대값은 100이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그죠? 자, 넘어갈게요. 72쪽에서는 아까 그 등차 수열의 합 공식 얘기는 아까 다 했고, 위에 건 얘기했고요.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요게 나오네. 자, 우리가 SN을 가지고 SN이 무슨 뜻이니? SN은 무슨 뜻? N항까지의 합이죠. 첫 번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이야. 그럼 내가 SN에서 SN-1을 빼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딱 하나의 항만 남겠죠. 몇 번째 항만? N번째 항만. 그치? 그래서 SN에서 SN-1을 빼면 기본적으로 AN이 구해집니다. 근데 이 관계식을 사용할 때 항상 이제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 관계식을 통해서 AN을 구하면 이 AN은 언제는 쓰면 안 될까? A1을 구할 때는 이걸 쓰면 안 돼. 자, 얘는 그래서 맨날 n이 2 이상이다 이런 조건이 따라 붙죠. 그죠? 그리고 A1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하냐? 얘는 그냥 뭐하고 같은 거야? S1하고 같은 거니까 위에서 구한 AN 가지고 구하지 마시고 그냥 SN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첫 항이다. 자, 요거에 해당되는 문제 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에 4번 한번 봐봐. 4번. 자, 4번을 보시면 지금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으니까 SN 이게 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이잖아. 그럼 그 밑에다가 바로 SN-1을 하나 써볼게요. 자, 이거는 n이 있던 자리에다가 n-1을 넣으라는 거니까 어떻게 될까, 식이? n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쵸? 자, 그럼 얘네들을 빼요. 얘네들을 빼면은 SN에서 SN-을 빼면 아까 AN 된다 그랬지. 요렇게 될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둘이 빼면은 1은 없어질 거 아니야? 1은 없어질 거고, 얘를 전개시키면 n제곱 플러스 2n 플러스 1인데 n제곱은 또 사라지니까 뭐만 남아요? 2n 플러스 1 요렇게 이제 일반항이 짠 나오는데 이 일반항은 어디부터만 써라? n이 2 이상일 때부터만 써라. 그치? 그러니까 만약에 이 문제를 풀 때 이 문제에서 지금 이거 A1 구하라 그랬잖아. 이 A1을 구할 때 일반항 이거니까 여기다 1 넣어가지고 A1은 3이야. 이렇게 찾으면 틀리게 문제를 낸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일반항은 두 번째 항 이상부터만 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얘는 언제 누구를 찾을 때만 써야 돼 지금? A10을 찾을 때만 써야 돼. 이 일반항은. 그지? 그래서 이 A10을 찾을 때는 그냥 요 일반항에다 그대로 n자리에 10 넣으면 되잖아. 그럼 얼마예요 이거? 21이지. 얘는 이렇게 찾으면 되지만 첫 번째 항을 이걸 가지고 찾으면 틀린다. 그럼 첫 번째 항은 반드시 뭘로 찾아야 돼? 이거 가지고 처음에 주어져 있던 SN 있죠. 그죠? 자, A1은 S1하고 늘 같은 거니까 자, 여기다가 1을 집어넣어서 찾는 거였죠. 그럼 얼마가 맞아? 5가 맞지. 그치? 여기다가 1 넣은 거랑 다르잖아. 그래서 S를 가지고 첫 번째 항을 찾는다라는 것이 핵심이죠. 이렇게 둘이 더하니까 답 얼마예요? 26, 4번 이렇게 되겠다. 그죠? 왜 갑자기 터치펜이 안 돼? 녀석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여기까지가 등차 수열이었고 그 다음 페이지 이제 뭐 나오니? 등비 수열 나오죠. 그럼 등비 수열도 우리 공식 좀 한번 복습해 보자. 등비 수열.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했었나요? a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썼었고, 자, a는 당연히 첫 항이고 여기서 r은 뭐죠? 공비죠.
그죠? 계속 곱해지는 그 숫자 공비. 자, 그리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은 어떻게 생겼었더라? R-1 먼저 쓸게요. R-1분의 이게 이제 앞에가 뭐야? A야 N이야? A지 A. 그치? 그러니까 등차 수열 합공식이 여기가 N이었고, 자, 괄호 열고 R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때도 있고, 또 앞뒤를 뒤집어서 어떻게 쓸 때도 있어요? 1-R분의 A 괄호 1-R의 N제곱 이렇게 쓸 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배울 때는 R이 1보다 크면 이거 쓰고 R이 1보다 작으면 이거 써라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그거 뭐 굳이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걸로만 계속 풀어도 상관은 없는데 좀 편하게 풀려고 두 가지 형태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제 풀 때 선생님 R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가지고 제가 이걸 쓸지 몰라가지고 못 풀었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쓰든 결과는 똑같아요. 맞죠? 그래서 요게 합공식이고요. 자, 그리고 또 만약에 A, B, C라는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룹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뭐가 생각나? 등비중항, 그죠? 등비중항. 그래서 이번에는 가운데 녀석한테 어떻게 해주면? 제곱을 해주면, 그지? 가운데 녀석에 제곱을 해주면 양 옆에 있는 녀석들의 곱과 같다. 그죠? 요게 등비중항식이죠. 네, 요 정도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문제 보겠습니다. 예제 3번을 볼게요. 자, 예제 3번에는 등비 수열인데 A2랑 A4, A3랑 A5가 나왔어. 자, 그럼 아까 우리 등차 수열에서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이것들을 일반항으로 다 써볼게요. A2는 뭐예요? AR이죠. AR. R 한 번 곱한 거. AR. 그 다음에 A4는 AR의 세제곱이죠. 그쵸? 세제곱. 그 다음에 A3는 AR의 제곱이고 A5는 AR의 4제곱입니다. 그죠?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한 게 64를 했으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A제곱에 R 4제곱이 64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이 곱한 게 128을 했으니까 A제곱에 R의 6제곱이 128이에요. 뭐가 보여? 얘에서 얘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죠. 그죠? 요 놈에서 요 놈을 나눠줘야 A들 다 없어지고 R의 제곱만 남을 거 아니야. 그럼 R제곱이 지금 2라는 거네요. 그치? R제곱이 2고 문제에서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당연히 양수일 거예요. 따라서 R값은 루트 2네.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R제곱이 2니까요. R제곱이 2면은 요게 4잖아. R제곱이 2면 요게 4니까 그럼 A제곱이 16이 돼야 되고 A는 몇이야? A는 4가 되는 거지. 그치? 자, A값 R값 다 나왔어요. 자, 근데 문제에서 이걸 구하래. 이거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다 곱하래요. 그럼 이제 여기다가 이제 A가 4고 뭐 두 번째 항은 4루트이고 뭐 세 번째 항은 8이고 이렇게 하면 더 복잡하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 AR을 가지고 표현해 보는 거야. AR을 가지고 표현하면 얘는 지금 이런 거죠. A1은 그냥 A고요. A2는 AR이고요. A3는 AR 제곱이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곱해가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곱해가가지고 8번째 항이니까 AR의 7제곱까지 곱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봐. 이 곱해진 이후 요것들 안에 A는 몇 번 곱해졌어요? 8번 곱해졌죠. 그냥 하나씩 들어있으니까 8번. 자, 그럼 R은 몇 번 곱해졌을까? 여기는 빵번이니까 얘는 R 없고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가지고 7번까지니까 1, 2, 3, 4, 5, 6, 7의 합인 거죠. 얼마야? 1, 2, 3, 4, 5, 6, 7 더하면 얼마야? 28. 그렇죠. 28. 그죠? 그래서 R은 28번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지? 이제 요렇게 해놓고 이제 이걸로 가지고 계산하는 거죠. 자, A의 8제곱이라 그랬으니까 4의 8제곱이고요. R의 28제곱인데 R이 지금 루트 2니까
루트 2의 28제곱이라는 것은 자 4의 7제곱 아닌가? 그지? 루트 2를 4제곱하면 4잖아. 그지? 그래서 결국 얘는 4의 15제곱이 되고요. 요게 로그 4에 들어가 있으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지. 됐죠? 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밑에 6번도 한번 풀고 갈게요. 6번. 자, 6번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3분의 1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요것을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AN들이 쭉 곱해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 이렇게 곱해져 있죠. 그죠? 자, 그럼 요랬을 때 이것들을 다 곱하면 얼마일까 생각해 보면 A2는 누구죠? 첫 항에다가 공비 한 번 곱한 거니까 얘는 3분의 1이죠. 그냥 3분의 1. 그럼 A4는 누구죠? 3분의 1에 몇 제곱이야? 세제곱 아닌가? 세제곱 맞죠? 그죠? 그 다음에 A6은 뭐예요? 3분의 1에 5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이것들 이렇게 곱해 나가는 거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3분의 1에 몇 제곱이겠어? 19제곱이죠. 그럼 결국 이거는 3분의 1에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땡 19까지 더한 것이잖아. 그지? 자, 홀수들의 합이죠. 여러분 홀수의 합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다. 홀수의 합. 봐봐. 여기까지만 더해봐. 여기까지만 더하면 얼마예요? 4죠. 2제곱이죠. 여기까지 더하면 얼마야? 9죠. 3제곱이죠. 홀수의 합은 n제곱이에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개의 홀수를 더할 거지. 1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10개의 홀수를 더하잖아요? 그럼 10제곱이에요. 1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뭐 8개의 홀수를 더했다. 그럼 8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홀수들의 합은 n제곱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 녀석은 3분의 1에 자 10제곱이면 100이잖아.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m 값은 100입니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자, 이게 6번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아까 얘기했으니까 넘어가시고 그 77쪽에서 77쪽에 한 문제만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7쪽에 예제를 한번 볼게요. 77쪽. 자, 예제를 보면은 A1이 320인 등비수열이 있는데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이걸 만족시키는 자연수 m의 값은 그랬어. 숫자가 이제 좀 큰데 일단 써봅시다. A1이 320이고 등비수열이고 AM이 5예요. 그럼 AM이 5라는 건 AM이라는 건 어떻게 쓸 수 있나? A 곱하기 근데 A가 320이네. 아이고 이게 안 되네. 자, 320 곱하기 R에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요것이 지금 5예요. 여기 5니까 다시 말하면 R에 n-1제곱이 지금 얼마라는 거예요? 320으로 나누는 거니까 나누면 64분의 1이죠. 그쵸? 네, 첫 번째 식에서 우린 요걸 얻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SM이 나옵니다. SM. 자, 요거 n번째 항까지의 합이죠. 그죠? 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럼 우리 합공식으로 써볼 건데 뭐 그냥 고민하지 말고 R-1로 갈게요. 그 다음에 첫 항이 320이었으니까 320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R에 m제곱 마이너스 1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문제에서의 고비랄까? 이 문제에서의 포인트는 얘를 뭐라고 쓰는 걸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알아냈던 정보를 이용한다면 요게 지금 64분의 1이잖아. 그럼 얘는 얘한테 R을 한 개 더 곱한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거의 양변에 r을 하나씩 더 곱해주면 결국 자 r의 m제곱은 64분의 1r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걸 요 자리에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64분의 1r을. 자, 그 다음에 320을 이제 분배시켜주세요. 320을 분배시키면은 자 r-1분의 자 320이 요 놈한테 곱해지는 거니까 다시 5r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20 요게 지금 635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그냥 r에 대한 1차식으로 바뀌었으니까 풀어서 r 찾으시면 돼요. 풀어서 r 찾아보면 5r-320은 635r-635 넘겨서 계산하면 630r은 315가 돼가지고 r은 2분의 1입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r 값이 2분의 1이면은 여기다 넣어볼까? r 값이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다 넣으면 되겠네요, 그죠? r 값이 2분의 1이니까 요거는 지금 2분의 1의 n-1제곱이 64분의 1인 거잖아. 그럼 2분의 1의 n-1제곱이 64분의 1이면은 2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인가? 그쵸? 그러면 결국 n-1이 6인 거니까 m 값은 뭐다? 7이다. 네, 그죠? 답은 2번. 그치? 자, 그래서 수열 단원으로 넘어왔으니까 또 5강까지 레벨 1까지를 목표로 해가지고 5강까지 좀 풀어봐봐. 알겠죠? 자, 그리고 특강 하는 사람들은 내일도 우리 1시 반에 만납시다. 알겠지? 수고했어요.